안녕하세요. 2022년 1월 3일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기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이가 두 개잖아요. 지사에 들어오면 현수막 이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무슨 강의 하나 하고 강의 접속에 계신 분들 진짜 반갑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을 강의로 준비했거든요. 제목을 보시면 오늘은 1부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법. 이제 원래 정말 건강하셔야 되죠, 그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2회차 들어가면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일어나고 사람들마다 어떻게 건강 관리, 어떻게 내 건강을 잘 이렇게 지켜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2부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결정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강의로 이제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수명을 늘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올해가 무슨 해냐 하면은 범의 해죠. 예, 범의 해. 그래서 범의 해에 이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저도 이거 배웠어요, 아까. 범의 해에 이 노래 다 아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 한국 홍보대사가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영상이. 약간 중독성도 있고. 의상이 우리나라 전통 의상을 좀 재밌게 바꾼 거죠. 그냥 노래는 창이에요, 그죠? 범인 것 같나요? 지금 뭐 접속하면서 무슨 일인가 하는 분들은 예, 한국 홍보 영상이었는데요. 올해랑 진짜 맞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죠? 저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요걸 꺼야 되는데 완전히 끌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틀고 시작했던 이유는 이제 올해가 범의 해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영상은 한국을 홍보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 뭐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 춤이 B급 춤이라고 약간 세련되진 않지만 이 재미로 즐겁게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제가 2부 강의 때 또 살짝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기생충 영화 패러디한 게 살짝 들어있었어요. 찾아내신 분은 찾아냈을 텐데, 기생충이 국제영화제 상을 휩쓸면서 요 한국 홍보 영화 안에 살짝 기생충을 의미하는 그 포인트 찾으신 분은 찾으셨을 거고, 또 모르는 분은 놓치셨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2022년에 1월 첫 강의를 시작하려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세 세상에 살고 있어요. 100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번이 건강이고 2번이 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야 하실 분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100세 세상에서 이제 이 장면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이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때 나이가, 이게 그 탑건이라는 영화가 아주 오래됐죠, 그죠? 톰 크루즈가 요때는 20대였어요. 요 첫 번째 요때 톰 크루즈가 그 탑건 처음에 1회 그때 이 남자가 59세. 뭐가 틀렸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야망의 함정. 아, 이건 야망의 함정이에요? 네.
아, 죄송해요. 톰 크루즈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톰 크루즈가 어쨌든 현재 59세와 요 코스튬 아저씨 있잖아요. 요 영화에 제가 영화 제목은 헷갈렸지만 요 유명한 분이 이분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의 나이가 59세예요. 자, 59세의 이 남자와 톰 크루즈가 탑건에 지금 요번에 나온 거죠. 맥버릭이라는 요 59세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똑같이 59세인 남자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건강수명 이야기 할 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나이가 똑같아도 늙는 속도가 다르고 심지어 같은 예를 들면 저를 경우에 들면 제가 안에 장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위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신장 뭐 콩팥 다 있는데 제가 만약에 매운 음식을 너무너무 이제 젊었을 때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 장기 가운데 위가 가장 빨리 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노화의 속도가 다르지만 똑같은 나의 몸 안에서 장기의 노화 속도도 역시 이렇게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게 건강수명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서 요걸 좀 이해하시라고 두 사람의 엄청나죠. 어떻게 나이 먹고 싶으세요? 이 톰 크루즈처럼 나이 먹고 싶지 않으세요? 건강미가 있게. 그래서 바깥에 나가 보시면 백신 이후에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몸이 되게 이렇게 또 건강이 나빠지신 분도 꽤 많아요. 물론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나이라도 이렇게 봤을 때 건강의 척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점점 더 그럴 거거든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에서 이제 보여드렸고 건강하다는 거 제가 2022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꼽아라 그러면 건강하고 돈이라 그랬잖아요. 이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100세 세상에서도 이 건강하고 돈 중에 건강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건강해야지 행복한 거지 건강을 잃는다는 거는 나의 행복에 정말 아프면서 오래 산다는 거는 내가 암만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노화를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화는 제목이 건강수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픔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 먹는 것이 노화가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거를 이제 노화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드리니까 들으면서 나이 먹는 게 다 노화야 그렇게 헷갈려 하시지 마시라고 한번 정의를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게 점점 이렇게 아까 같은 59세의 나이에 톰 크루즈와 한 배우가 달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람의 몸 안에서 장기도 다르게 각자 노화가 되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전의 요인은 30%밖에 안 돼요. 환경과 생활 습관 요인은 7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바깥의 외부 요인을 바꾸면 내가 톰 크루즈처럼 건강하게 나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19세기에서는 이제 그 이슈가 되는 파트가 따로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20세기에는 뭐죠? DNA가 가장 대세였죠. 그리고 21세기 현재는 이런 후성 유전학. 우리가 똑같이 한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그죠? 큰 애는 되게 비실비실해. 근데 둘째는 되게 건강해. 근데 이게 뭐냐고요? 그걸 다 후성 유전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건강한데 애는 왜 비실비실한가? 아픈가? 이 후성 유전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과학의 어떤 결과에서 엇나가는 값들은요 전부 다 이제 후성 유전학에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면역에 관한 것도 후성 유전학과 면역이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리빈 쇼핑몰 만나서 들었던 건강 공부들은 전부 다 후성 유전학, 현재 의학계가 가장 핫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랑 남편이 키를 평균 내면은 나오는 평균 값이 있어요. 근데 그 값보다 아이를 더 크게 키우고 그거보다 애가 작은 거는 이제 DNA 이런 분 이야기하더라. 그 유전은 30%고 환경이 70%라는 거 아니더라. 부모가 작으니까 애가 작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답변에 후성 유전학이 있는데 걔가 만약에 그 집에 안 있고 다른 왜 식습관이 다른 집으로 만약에 입양이 되거나 뭐 미국으로 떨어져 살아야 될 환경이 되잖아. 걔는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먹거리가 같다는 거는 외부 환경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식습관을 가진 부모 밑에 있으면 이제 유전적 영향은 30%밖에 안 되고 70%는 더 클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작게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이제 떨어뜨려서 다른 환경에 키웠을 때는 완전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는 게 증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엄마니까 제가 하는 요리하는 게 그대로 갔을 거잖아요. 제가 고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장기 때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고기 좋아하는 집 요리를 또 되게 많이 하고 우리는 아이들이 필요해서 찾을 시기에 해줬지 그 먹어야 될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했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이리빙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노화하고도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거는 유전적 생존 메커니즘에 우리가 원래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요. 아프지 않게 방어하는 방어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음식 먹으면 설사하고 소화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독소가 몸에서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 기전이 잘 작동을 하는 아주 지혜로운 이 DNA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후속 유전화 에피지네틱에서 말하는 거는 보시면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뭐 그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 또는 뭐 활성산소 또는 저런 감염 이런 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 기전이 원래 잘 작동해요. 그래서 이거 원래 이런 인간의 몸에 우리 몸에 신이 주신 선물에 환경이 잘 제공되면 그래서 후속 유전학은 뭐라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DNA의 문제 원래부터 태어날 때 DNA 문제가 있어서 태어나는 거 말고요. 정상적인 DNA인데 그 다음에 병이 오는 거는 내가 외부 환경을 어떻게 조절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외부 환경을 조절하는 법을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잠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후속 유전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예가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가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 하나씩 갖고 와서 수정해서 그게 두 개로 배아가 쪼갈려지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보면 애들이 똑같은데 크면서 얼굴이 점점 달라지고 그죠?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어떤 사연으로 다른 곳에서 자라게 되면 키도 다르고 외형도 다르고 막 이렇게 완전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원래는 DNA가 똑같아요. 그죠? 두 아이는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말고요. 이란성은 배아가 두 개씩 나가니까 다르는 게 당연한 거. 일란성 쌍둥이 정의는 정자, 난자, 수정에서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진 거라서 완전히 DNA는 일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얼굴이 조금씩 변하고 성격도 조금씩 다르고 입맛도 조금씩 다른 이유가 후속 유전학에서 다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암세포는 누구나 우리의 몸 안에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암이 발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발현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의 환경 있죠. 나의 이 세포의 외부 환경을 먹는 것, 그죠? 생각하는 것, 자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더라. 그게 후속 유전학이에요. 의학계에서 가장 핫하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는 건강수명을 내가 100세가 되더라도 아프지 않고 100살까지 살다가 정말 텔로미어의 수명이 다해서 이제 정말 한 3, 4일 빠이빠이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알죠? 왜 적게 먹으라 할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효소를 가지고 인간은 300여 개의 효소를 가지고 우리 몸은 화학 공장이죠. 그래서 먹는 음식을 막 분해하고 그때 촉매를 작용하는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좋은 물을 먹는 것. 근데 많이 먹으면 과식을 딱 필요한 에너지만 먹어야 되는데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 적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적게 먹어야지 효소 있죠. 우리가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는데 소화효소를 작게 쓰게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화효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대사효소가 줄어들겠죠. 내가 만약에 대사효소를 많이 쓴다면 소화효소를 작게 쓸수록 유리한 거죠. 근데 지금 현대의 문제는 대사효소를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써서 대사효소의 양이 줄기 때문에 적게 먹는 것은 나의 건강 수명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작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화한다 할 때 이 과식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제가 아까 우리 몸이 화학 공장이라 그랬죠. 더 많은 부산물들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어떤
다 태우지 못하면 생각해 보시면 연소되지 못하고 남는 거는 부패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작게 먹는 것이 건강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다. 소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과식을 하죠. 맛있으면 더 먹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는 육식을 줄여야 되는데 뭐 이거는 제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적 그 이론에 의하면 육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몸 안에는 그 mTOR이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게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여기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세포를.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면 오는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뭐 이런 것보다 훨씬 크게 아까 장기 안에서 노화가 훨씬 많이 일어나죠. 근데 뭐 저도 우리 집에 아이들 오면 먹고 싶은 게 고기 반찬이에요. 고기 스테이크 뭐 고기 종류. 고기가 없으면 애들은 이제 뭐 밥 제대로 안 먹은 것처럼. 근데 너무 과하다는 거죠. 몇 끼 고기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과한 거예요. 성장기 있잖아요. 성장판이 막 이제 막 1년에 막 10cm씩 12cm씩 클 때, 그때는 정말 그게 필요한 시기고, 그 성장이 다 끝난 시점에도 지금의 아이들은 계속 고기를 찾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 아이들하고 한번 했는데, 이게 정말 노화를 더 빨리 불러요. 그러니까 동양의 식습관보다 서양의 식습관이 훨씬 육식 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30대와 서양의 30대는 너무 한 20년, 30년 차이가 나요. 우리 30대에 보면 저기 30대는 한 50대로 보이고 지금 우리 50대가 저기서 보면 우리를 30대로 놀라 우리 나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은 벌써 우리 나이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막 나오니까. 그럼 아까 톰 크루즈가 육식 많이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안의 건강한 이 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육식이 최소한으로 진짜 미니멈으로 이렇게 유지되어 있어요. 몸이 단백질이 필요할 때만. 그런데 또 이 하이리빙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콩으로 만들어진 그것도 GMO 콩이 아닌 걸로 만들어진 이런 식물성 그 프로테인 파우더가 있으니까 이게 대체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육식은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 난 그래도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되거든. 아까 그런 좋은 것들 찾아서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 저도 아까 올 때 제가 이거 단추 잘 잠그니까 좀 슬림해졌다고 얘기해 주시던데 땀을 흘리는 거. 저는 사실 걷는 거죠. 걷기. 걷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뭐 이런 환경 호르몬, 다이옥신 같은 게 들어왔다가 축적되면 유일하게 나가는 것이 이 사우나에서 나가는 땀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걷거나 해서 왜 나오는 자연적인 체온이 올라가서 이제 몸이 배출하는 거 있죠, 그죠? 이 열감을 내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 발환작용, 이 땀이나 이런 것들로 다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걷거나 이렇게 해서 땀 흘리는, 운동에서 흘리는 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죠? 계단을 오른다든가. 어떤 분이 계단 오르는 거 너무 답답하다 하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변하지가 않고 하니까 이렇게 밖에서 걸을 수 있으면 걸으시고, 아니면 뭐 가까운 거리는 잠깐 주차하고 100m, 200m, 300m 정도는 걷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걷고 땀 흘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나드라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나드의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는 장수 유전자라 그래요. 몸 안에서 이게 이렇게 더 건강하게 유지되는 세포가 그게 발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어디에 운동하는 게 좋으냐면 지금이 좋은 거예요. 추운 환경. 아마 제가 이게 추운데 나가서 걷고 하니까 그게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저녁을 생식으로 하잖아요. 먹고 싶어도 이렇게 생식 먹고 과일 뭐 이렇게 좀 먹고 마는데, 이 추운 환경에 아침에 춥잖아요. 아침에 추울 때 이렇게 걷는 것은 사실 땀이 안 나요. 춥기 때문에. 근데 약간 추워지지 않을 정도로 들어오는데, 그게 그냥 왜 더울 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갈색 체지방, 갈색 지방세포, 그러니까 추위로 살을 뺀다 돼 있죠. 살을 빼려면 춥게 살아야 된다. 추위로 살을 뺀다. 근데 우리가 춥게 사는 게 사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운동 환경을 그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갈색 지방이, 그 에스키모인들 보면 갈색 지방이 그렇게 많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또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척추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순간에는 이렇게 차가운 환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훨씬 낫고, 근데 사실 사무실도 막 히터 빵빵 나오는 것보다 약간 서늘한 게 훨씬 낫다는 거고요. 근데 잠을 잘 때는 웅크리면 안 돼요. 잠을 잘 때는 척추가 따뜻하게 해야지 면역이 올라가니까. 우리 아보도우르의 온열요법 보면 체온 1도 올라가야 된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또 아니 그거랑 이거랑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운동 환경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호모시스라는 원래는 호르메시스인데 호메시스라는 말 정도는 알고 계시면 건강수명을 누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린 적어도 하이리빙 안에서 엔트리라는 건강나무를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물었을 때 건강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후성 유전학을 알고 있는 이제 그 용어는 오늘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 후성 유전학의 한 부분에서 먹거리를 조정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고 좋은 잠자리를 공급하고 그런 정보를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원래 더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호메시스라는 이 그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용어는 알고 있는 게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몸은 원래 건강하려고 하는 게 이 유전자가 발현되게 돼 있어요. 아프려는 게 아니라고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쁜 게 들어오면 밖으로 배출을 하려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본연의 기능을 호르메시스. 근데 저게 강화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소식하라 했으니까 그 소화효소를 덜 쓰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단식을 하거나 우리가 간헐적 단식 있죠. 그거는 다 이런 호르메시스를 강화시켜요. 기능을. 장수의 기능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뭐가 있냐면 왜 단기간에 짧게 격하게 막 숨이 차는 운동을 하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영양소 보면 미토콘드리아에 에너지를 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엔트리 라인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엔트리 라인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텔레미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수명을 관장하는 유전자 끝에 붙어 있는 요 텔레미어가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건강한 먹거리고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플라스틱 그릇에 뜨거운 거 뭐 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이렇게 그 생수 같은 거 이 플라스틱 병에 있는 걸 마시지 않는 것 집에 이 수도에 정말 좋은 필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원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설치해서 그런 물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신운이 살아있는 먹거리, 건강한 거. 고기를 최소한으로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으로 먹어야지 그걸 과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공급해 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DNA 손상을 막는 방법이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가지를 잘하면은요, 건강수명이 늘어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대수명이 있고 건강수명이 있죠. 근데 기대수명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수명은 그걸 따라가느냐.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린 간단한 6가지를 실천하고 필요한 영양소 엔트리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뒤에 있기 때문에 이제 패스하려 했는데 엔트리 같은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소식하는 거 안에 미네랄 이야기를 잠깐 이제 드리자면 우리가 화학 공장이니까 미네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가장 촉매작용이 좋은 미네랄은 물속에 들어있는 미량원소 좋은 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먹거리인데 마그네슘이라는 그 미네랄은요. 미네랄이죠. 우리 하이리빙 엔트리 라인에도 마그네슘 위드 6 나와 있잖아요. B6 그죠? 근데 그 마그네슘은 천연의 어떤 진통제, 진정제 역할을 해요. 원래. 그리고 불면증에도 좋고 그 다음에 흥분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감신경이 막 너무너무 잘 흥분한 사람에게도 좋은 안정제의 역할을 하고 이런 마그네슘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현대인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의학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복용해주는 사람들의 건강 수명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나더라. 그 다음 우리 이번에 비타민 그 천이랑 비타민 C&D랑 오메가랑 그죠?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같은 것, 키토 올리고당 같은 이런 것들이
왜 건강수명과 연관되냐 하면 그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각각의 사람의 같은 저라도 장기의 노화 속도가 다르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염증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빼주고, 또 우리가 라파를 쓰는 집과 쓰지 않는 집도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혈액안에 그 염증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건강수명을 늘리는 거죠. 근데 이런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 엔트리 영양제 하나도 안 먹고, 뭐 엔트리 아니라도 바깥에서 좋은 영양제 많지만 하이리빙 엔트리 라인이 그 품질 대비 가격이 가장 정말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경제적 여유가 많아가 나 밖에서 그런 좋은 품질의 거를 광고비 줘더라도 더 먹겠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집들에게는 엔트리가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우리한테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건강을 지키는 걸 하게 되면 건강수명이 는다는 거예요. 저 밑에 보면 유병기간이 거의 약 20년 가까이 되죠. 건강수명 관리의 개념이 없는 분들은요, 기대수명은 100살까지 호모 헌드레드 세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럼 100살까지 사는데 20년 정도는 대략 다 아프다는 거죠.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60세 때부터 가든, 그죠? 80세 때부터 다니든. 그런데 건강수명, 내가 100세까지 있어도 그런 그 질병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건데, 저기 타이틀 보면 건강수명은 갈수록 줄어. 올해는 사는데 기대수명은 늘었는데 건강수명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수명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데이터 보면서 재밌어가지고, 여자가 더 오래 기대수명이 길죠. 그래도 지금 보면 동일하게 아픈 기간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저게 없어지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 6가지 잘 실천하면 이게 없어지고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도 있지만, 그죠? 우리의 유전자는 진짜 병든 세포하고 건강한 세포가 있으면 건강한 세포를 후대에게 물려주게 이기적으로 다, 이건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화하는 세포가 있고 건강한 젊은 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노화 세포를 죽이죠. 오히려 건강한 세포를 유전자는 계속 내려가도록 이렇게 진화가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간만 신경을 쓰고 건강수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리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까 톰 크루즈의 그런 이미지가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제가 2022년에 가장 중요한 1번 건강, 2번 돈, 그죠? 예, 돈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적어도 정신세계가 가치 추구를 하는 분들은 이 돈으로 가족들의 물질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안에 가족, 희망, 어떤 나의 삶의 방향이 다 들어있죠. 그걸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2가지를 꼽으라면 그렇게 꼽은 거죠. 근데 저는 지난번 책에서 5가지 꼽으라 해서 제가 부, 건강, 이렇게 가족이라는 게 저는 들어가던데요. 사람마다 다 꼽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나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 개발 막 다 다르시던데, 그래서 이런 유전자로 진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나는 원래 건강하지 않은 거야,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DNA 정보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거의 다 후천적으로 나의 환경, 내 먹거리,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스트레스 관리하는 지수, 그다음 내가 선택한 물, 잠의 습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내가 질병의 상태에 있다면, 가질병의 상태에 있다면 그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되어 있고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화 유전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질병 코드에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의논해서 요렇게 MGEA, 우리가 왜 질병 코드 가면은 뭐 진단서 뛸 때 보면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질병 코드예요. 뭐 이 사람 어디가 부러졌다, 뭐 이 사람은 뭐 장기가 파열됐다, 이 사람은 뭐 뇌출혈이 있다, 질병 코드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MGEA라는 노년이라는 질병 코드가 딱 들어가는 게 병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관리를 잘하면 이 건강수명을 늘린 사람들은 저 코드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건강수명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제 그냥 막 살기 시작하면 엔트리 라인 안 챙겨 먹고, 그 다음에 건강 공부하지 않으면 기대수명이 는 100세 세상에서 저 코드가 나한테 해당되기 시작하면서 되게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게, 아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이 건강수명의 개념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 후성유전학이라는 단어라도, 호르메시스라는 단어라도
좀 찾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은 건강하게 관리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2022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이리빙에서 열리는 건강강좌 당연히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엔트리 라인별로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그 모든 걸 다 챙겨 먹을 수 없지만, 그러려면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본다면 그것도 자기한테 맞는 각 자기의 장기가 노화되는 게 다르잖아요. 저 같으면 위기능, 어떤 분은 간의 기능, 어떤 분은 폐의 기능이 내 환경이나 뭐 내 식습관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의 업무 환경이 나를 폐 기능이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정말 이게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과식으로 인한 나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 아까 6가지 습관만 잘 체크하셔서 실천하셔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하이리빙이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생식이라는 그 효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먹기 되게 힘들어하는 분한테는 그럼 생식이라도 매일 한 끼 먹으라 얘기해줘요. 그리고 유산균, 바이오미나 에피더스 유산균 중에서 장이 면역이 70%의 아주 막중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저는 지금 관절 키퍼 같은 거 먹으면서 제가 관절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또 갱년기 여성들의 그 우먼골드라든가 남성들, 갱년기 남성, 그 다음 지금처럼 괜찮은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저처럼 이제 백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 후유증을 이제 제 건강 상태를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체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다는 걸 아는 사람, 그것도 관심이 없으면 자기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저처럼 늘 어떤 그 루틴이 있잖아요. 아주 나의 일상적인 것에서 너무나 변화가 와서 아, 내 면역 체계가 흔들어졌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챙겨 먹는 항산화제, 이거 지금 더 먹고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걸 얼마만큼 더 이렇게 메가도스 했을 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빨리 돌아오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그게 3개월, 6개월, 1년이 갔든 이거 좀 진짜 소리 있게 얘기해 줄 필요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지 찾아가는 거예요. 선택도 내가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건강 수명에 대한 걸로 올해는 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뭐 어떤 환경에서든 이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바이러스가 늘 존재하지만 무증상으로 자기님이 항체가 생긴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 아마 자기의 건강 수명을 관리했던,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원래 그래서 증상 없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거는 우리보다 아직 과식한 시기가 짧고 그죠? 우리보다 아직 효소가 많고, 왜냐하면 스트레스나 어떤 과식 대사효소나 소화효소를 쓸 그 시기가 작잖아요. 갖고 태어난 거에 비해서. 그래서 더 그렇게 건강한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기사나 뉴스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모두 하이리빙 가족들은 더 건강 수명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습관으로 바꾸시고, 한 해 동안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지인들에게는 이걸 알리셔서 건강 수명 잘 관리하고, 또 공부한 우리가 추천하는 엔트리 라인 필요한 거 얘기해주면 믿고 그냥 따라하면 잘 모르겠으면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